먼저 앞서서도 제가 운을 띄워놨지만 네,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. 오늘 뭐 대표적으로 전형적인 전강 후약이었죠. 상승세를 보이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안정을 좀 찾나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다우는 0.5% 내렸고요. S&P 500은 0.8, 나스닥은 0.9% 하락을 했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2, 3% 정도 빠진 걸로 봤어요. 제가 최종 지수를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오늘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그냥 또 엄청나게 밀리고 뭐 이러면서 시장이 뭐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뭐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. 알리안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찰리 리플리라는 이 수석 투자 전략가가 지난 며칠 동안 또 잠깐 상황이 진정이 되는 듯하게 보였지만 여전히 엔캐리 트레이드의 추가 정상 가능성 이어지고 있고 지정학적 이 역풍도 아직 뭔가 불안해요. 뭔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오락가락한 그런 흐름들 이어질 수밖에 없다. 완벽하게 이 이전에 막 폭락하던 우리가 그 제조업 경기 지표 보기 전 그때 그 심리 이 상태로 돌아가려면 뭔가 더 확인돼야 될 것들이 좀 많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뭔가 완전히 안정을 찾지 않은 듯한 약간 이 불안한 이런 장이 좀 지속될 것 같아요. 이거 받아들이자고요. 네, 받아들이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반등해도 자연스러운 반등 내려도 그래 자연스러운 조정 건강한 조정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. 아직까지는. 자, 이슈들도 좀 있었는데요. 오늘 경제지표나 이런 건 뭐 큰 건 없었습니다. 근데 우리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뭐 월가의 황제다, 황태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확실히 최근 주가 급락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반응은 좀 과했다라고 스스로 또 평가를 합니다. 근데 이분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이었어요. 뭐 우리 경제 침체가 없어 막 이럴 때도 이분은 끊임없이 경제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를 했던 분이죠. 그래서 이번에도 투자자들의 반응은 좀 과했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라고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 물가 부담이 완전히 안정을 찾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다만 완전한 경착륙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약 35에서 40% 정도 비율로 연착륙으로 갈 것 같아. 그래서 미국은 아직 미국의 경제는 건재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다만 경제는 좀 연착륙 흐름으로 좀 둔화될 것 같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뭐 아직 지금 뭐 지정학적 이슈도 그렇고 뭐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라던가 재정 적자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 피플리즘으로 인해서 계속 뭔가 지출을 하고 있고 뭐 선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툭툭 자극을 좀 줄 수 있다. 뭐 이거는 언제나 그랬다.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앞서서도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JP 모건은 이 경기 침체에 약간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옵니다. 이제 와서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데 지난번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죠. 이걸 좀 많이 쌓아놨었죠. 그래서 2분기에만 12억 달러를 더 많이 충당을 해놨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누적액 기준으로 해서 이게 1분기에는 그래서 몇 억으로 충당금을 쌓아놨을 거고 몇 억 달러를 쌓아놨을 거고 2분기에는 쌓아놨을 거고 하는데 1분기 대비해서는 지금 62%가 충당금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회사 측에서는 우리 신용카드 대출이 엄청 많이 늘었어. 대출이 늘면 그거에 상응하게 충당금 쌓아놓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지. 이거 엄청나게 뭐 너희들이 이거에 뭐 포인트를 맞춰서 분석하고 뭐 의미를 찾고 이럴 건 아니야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갑작스럽게 충당금을 많이 쌓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JP모건 쪽은 경기 침체를 대비하나 보다. 이런 좀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뭐 기대되는 거, 그래. 경기 침체 얘기 계속 나오면 우리 연준은 정말 금리를 9월까지 기다렸다가 인하를 할 것인가? 아니면 긴급
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?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얘기가 좀 꽤 나오는데요. 도이치뱅크에서는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 같은 이런 이례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.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연준이 그냥 갑자기 막 시장이 폭락한다고 얘들아 모여 해가지고 우리 금리 인하 이런 거는 아니겠죠. 당연히 뭔가 기준이 있겠죠. 이런 긴급 회의를 소집하려면. 그래서 이 뭐 연준이 아마 금융 상황 지수라고 해서 뭐 주식 시장의 가치, 뭐 주택 가격, 다양한 뭐 주식이 아닌 뭐 증권 수익률들, 그리고 달러 가치, 뭐 이런 것들 해서 7가지의 변수를 조합해서 뭔가 불안하다, 뭔가 신호가 안 좋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저런 조치를 취하는데, 현재 그런 게 뭐 되게 불안한 상황이 아니래요. 여전히 중립 상황이래요.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연준이 뭐 긴급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좀 낮다. 근데 오히려 긴급 금리 인하를 하면 이게 뭐 시장에선 저걸 기다린다고는 하는데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. 정말로 뭔가 확인 도장 찍는 느낌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뭐 근데 일단 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. 도이치뱅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마지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. 이게 3.95%로 전일 대비 한 6bp 이상 올랐습니다. 뭐 지금 우리가 막 공포에 떨었던 것처럼 연준이 갑자기 뭐 50bp, 뭐 75bp 금리를 인하하고 이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거죠.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. 그죠? 금리가 저만큼 올랐다는 건. 여기에다가 이 10년물 국채 입찰이 간밤에 있었는데 이게 또 수요가 생각보다 저조하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입찰 금리가 뭐 전 입찰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높게 됐어요. 그래서 이런 게 맞물리면서 오늘 좀 국채 수익률이 높아졌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